안녕하세요. 밴쿠버 하이진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예고드렸던 대로 Certified Dental Assistant, 즉 CDA와 Dental Hygienist 이 두 직업에 대해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뭐가 다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학교를 선택하실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약간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에 머리도 한번 묶어보고 치과 제가 근무할 때 입는 스크럽도 한번 입고 나와봤어요. 그리고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이 약간 잠겨 있는데 여러분 좀 들으실 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CDA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치과 의사의 가장 옆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업무를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CDA들입니다. 그 주된 업무가 바로 치과 의사의 어시스트 담당이고요. 그리고 치과 내에 필요한 모든 그 재료와 기구를 주문하는 일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독 관리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데 치과마다 조금 CDA들마다 이제 담당하는 부분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가장 메인은 바로 어시스트입니다. 바로 이 CDA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캐나다에서 관련 학과를 반드시 졸업하시고요. 국가고시를 보신 후에 서티피케이트 발급을 받으셔야 정식 CDA로 일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 여러분께서 한국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하신 분이라면 캐나다에서 굳이 학교를 졸업하지 않으셔도 학력 인증 절차를 거치셔서 국가고시를 바로 보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만든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밑에 제가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CDA 관련 프로그램은 대부분 1년 과정이고요. 사립의 경우에는 약 2만 불의 학비가 하는데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조금씩 오르는 것 같아요. 자, 공립의 경우에는 이 사립의 2만 불보다는 좀 저렴하게 여러분이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 가지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의 신분이 영주권자인지 영주권자 시민권자인지 혹은 유학생 신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학교를 고려하실 때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공립과 사립이에요. 자, 유학생 신분이신 분들은 제가 공립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립의 경우에는 이 1년의 프로그램이 끝나고 졸업을 하신 뒤에 그 비자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공립의 경우에는 이 비자 연장이 돼요. Post Graduate Work Permit이라고 해서 졸업 후에 학교에서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정부 신청만 하면 돼요. 근데 사립의 경우에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유학생 신분인 여러분이 프로그램이 끝났어요. 그러면 비자가 종료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체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까지 여러분이 고려를 하시고 학교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주권자, 시민권자라면 저는 사립도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공립보다는 조금 들어가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자 이상이면 여러분이 학생론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CDA의 장점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이 간혹 이 치과 관련해서 이 어시스턴트 일을 너무 하고 싶은데 영어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CDA의 경우에는 하이지니스트보다는 좀 덜 독립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시스턴트는 대부분 치과 의사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내가 물론 환자에게 뭐 주의사항 설명을 해야 되고 어떤 프로세싱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이지니스트만큼의 요구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도전하고 싶은 용기는 있어요.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CDA로 먼저 시작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여러분이 일하시다 보면은 또 스킬도 늘면서 영어도 반드시 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욕심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하이지니스트를 다시 또 뭐 학업을 시작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덴탈 하이지니스트 경우에는 치과 의사와 굉장히 독립적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환자와 내가 1대1로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의 영어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단점이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단점은 일이 좀 많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치위생사, 덴탈 하이지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업무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클리닝, 뭐 루트 플래닝 이런 일들만 하면 되는 반면에 CDA들은
주문도 해야 되고 재료 체크도 해야 되고 소독이 잘 돼 있는지도 관리해야 되고 어시스트도 해야 되고 그 잡다한 일이라고 해야 되나? 물론 필요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일들이지만 해야 하는 그 업무 범위가 굉장히 좀 넓습니다. 그 하이지니스트에 비해서. 그게 좀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CDA들의 웨이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캐나다의 주마다 그 시작되는 그 시급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이 그거는 미리 알고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BC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서티피케이트를 발급받으시고 이제 막 일을 시작한다 하실 때 받으실 수 있는 에버리지 시급이 보통 25불이고요. 많이 받는 분들은 그 경력에 따라서 많이 받는 분들은 제가 37불도 받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거나 조금 시작 시급이 조금 낮은 걸로 알고 있고 알버타주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은 걸로 BC주보다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 1, 2년 경력이 된다 그러면 뭐 거의 뭐 30불 정도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캐나다에서 시작하시기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학교 들어가기가 많이 하이지니스트보다는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1년 정도 프로그램만 들으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취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추세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과에 구인난이 있어요. 그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CDA들은 부족한데 CDA들이 필요한 치과들은 너무나 넘쳐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몸값을 올리기가 좀 수월해요, 요즘에. 그래서 30불도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경력이 쌓이면 충분히 그 이상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덴탈 하이지니스트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덴탈 하이지니스트의 주된 업무는 여러분이 흔히 스케일링으로 알고 계시는 그 치아 클리닝을 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냐고요? 제가 여태까지 본 덴탈 하이지니스트의 주된 업무는 그게 답니다. CDA들보다는 그 활동, 일하는 영역이 약간 좀 좁아 보이지만 이 안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덴탈 하이지니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캐나다에서 반드시 관련학과를 졸업하시고요. CDA와 마찬가지로 국가고시를 보신 후에 이 시험을 패스를 하시고 일하시고자 하는 해당 주에 반드시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하셔야 정식 RDH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Registered Dental Hygienist라고 부르거든요. 덴탈 하이진 과정은 보통 2년 정도가 되고요. 근데 이 2년은 본과 과정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하이진 프로그램을 들어가기 위해서 보통 학교들이 선수 과목을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캐나다 전역에서 물론 주마다 조금 요구하는 게 다르고 학교마다 요구하는 건 다른데 시주에서 요구하는 그런 그 프리리퀴짓을 확인해 보면 대부분 그 과정들이 영어, 생물, 화학 이런 과목들을 미리 수료를 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만 수료를 하시는데도 보통 1, 2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하이진 프로그램을 3년으로 잡는 이유가 그 선수 과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과 과정은 2년밖에 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한국에서 치유생학과를 졸업했으니 아까 CDA처럼 나도 이 하이진을 학력 인증 거쳐서 시험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시는 분도 계시죠? 예,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데 워낙에 캐나다 전역에서 치유생사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외국인 신분의 이 사람들을 굳이 학력 인증까지 거치면서 쉽게 학력 인증을 내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실은 그런 상황이라서 시도는 해보실 수 있지만 학력 인증을 잘 허락하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캐나다 내에서 학교 가시기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한국과 좀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캐나다의 치유위생사가 할 수 있는 그 업무 범위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보다 좁고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넓은 부분이 뭐냐 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CDA와 덴탈 하이지니스트 잡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져 있잖아요. 그 치위생사가 말하자면 이제 모든 업무를 다 담당하지 않습니까? 어시스트부터 시작해서 스케일링, 주문, 모든 업무부터 시작해서 뭐 상담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완전 멀티입니다. 근데 여기는 잡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만큼 각자의 하는 일이 굉장히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점이 뭐냐 하면 한국에서는 스케일링 할 수 있는 범위도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캐나다의 치유위생사 같은 경우에는 치아 스케일링에 관해서는 그 범위가 좀 한국보다는 좀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취가 가능하고요. 환자를 마취시키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루트 플래닝도 치과 의사의 그 관할 없이 치유위생사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한국 치유위생사보다는 그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넓은 부분도 있어요. 덴탈 프로그램을 선택하실 때에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분이 유학생인지 그리고 영주권자 이상인지에 따라서 그 학교를 공립으로 선택하실지 사립으로 선택하실지 방향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캐나다 내에서 온타리오주가 이 BC주보다는 조금 입학하기가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구하는 프리리퀴짓이 BC주보다 조금 수월해요. 여러분이 유학생 신분으로 내가 유학을 가고자 할 때는 저는 BC주보다는 온타리오주에 있는 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에게는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덴탈 하이지니스트의 이 직업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 치과 의사로부터 굉장히 독립적인 직업이거든요. CDA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스케줄을 그 병원과 의사 스케줄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덴탈 하이지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 스케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하루만 일하고 싶다, 이틀만 일하고 싶다, 아니면 풀타임으로 뭐 4일을 다 일하고 싶다, 5일을 일하고 싶다. 그 내 마음대로 내 스케줄을 조정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그냥 뭐 오전만 하고 싶다, 오후에는 내가 애를 봐야 되니까 그러면 오전만 스케줄 잡으시면 됩니다. 굉장히 시간이 플렉시블하고요. 독립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치과 의사와 상관없이 내 스케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워킹맘들에게 정말 귀가 솔깃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지금 9년 이상째 지금 CDA를 하고 있지만 제가 덴탈 하이지니스트를 하고 싶은 이유가 이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플렉시블한 스케줄 때문에. 그래서 그 스케줄 때문에 내가 뭐 여러 오피스를 일을 하실 수도 있고 한 오피스에서만 일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컴이 굉장히 높습니다. BC주 같은 경우에는 졸업 후에 시작 시급이 45불이고요. 최대 55불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작 시급이 졸업 후에 40불에서 시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뭐 경력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리고 가장 높은 주는 제가 알버타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한 60불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풀타임 주 4일에서 5일 정도 일하시고 뭐 하루에 8시간 정도 일하신다고 보실 때 연봉을 잡으시면 거의 1억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어떤 그 메디컬 환경적인 어떤 병원에서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근데 간호사로 일을 하지는 내가 못하겠어. 막 사람들 그 병원에서 죽어나가는 거 이런 거 내가 보기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게 딱 맞는 직업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물론 치과라는 그런 어떤 그 병원 안에서의 그런 환경은 있지만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뭐 그런 질병이라던가 막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된다던가 그런 힘든 그런 일들은 없잖아요. 물론 CDA도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 캐나다 분위기가 어떠냐 하면 뭐 너 어떻게 지냈어? 지난번에 휴가는 어땠어? 이게 보통 하이지니스트들이 CDA들이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질문들 사이에서 나의 인생 혹은 환자분의 인생에 서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쉐어가 되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럼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런 쉐어하는 부분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어떤 관계, 환자 이상의 관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친숙함, 친구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런 환자와의 가까움이 그런 어떠한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캐나다 치위생사라면 여러분이 어느 나라를 가셔도 이 직업을 어필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셔서 하실 수도 있고 선교 활동에 여러분의 그 직업이 도움이 되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직업이 쉬운 직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고된 직업인 게 하루 8시간을
환자 입속을 바라보는 그 포지션 있죠. 그 포지션으로 하게 되면 그거를 수년간에 하게 되면 이 굉장히 이렇게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어깨부터 시작해서 통증이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치위생사를 할 때도 그런 통증 때문에 힘들어 했었는데 그때는 뭐 어시스터도 하고 상담도 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약간 액티브한 건 있었는데 캐나다 치위생사 같은 경우에는 딱 업무가 스케일링이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그런 한 포지션으로 있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통증이 굉장히 그리고 다른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요즘에 밴쿠버 다른 주는 잘 모르겠어요.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덴탈 하이지니스트 공급이 굉장히 지금 많아진 상태입니다. 학교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학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하이지니스트 배출을 많이 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치과는 한정적이죠. 근데 하이지니스트는 더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 구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보통 파트타임으로 시작을 해서 뭐 풀타임으로 이렇게 천천히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바로 풀타임으로 구하시는 뭐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요. CDA와 완전히 대조적이죠. CDA들은 지금 없어서 난리니까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마켓이라는 게 늘 업앤다운이 있기 때문에 몇 년 전에는 또 덴탈 하이지니스트 공급이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었고 필요한 치과들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또 반대지 않습니까? 근데 늘 마켓이라는 게 업앤다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잡구하기 약간 좀 힘들어졌다고 해도 뭐 수년 내에 또 달라질 수 있는 게 이 마켓이니까 크게 걱정은 제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CDA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직업이 그렇게 깔끔한 직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하루 종일 사람 입속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치료 중에 나오는 그런 모든 분사되는 이물질, 박테리아, 그런 것들에 노출이 되어 있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늘 저는 뭐 안경을 끼고 있긴 합니다만 마스크와 세이프티 글래스 그리고 글러브는 늘 항상 착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엑스레이 찍을 때도 환자분한테는 이렇게 방어벽을 입히고 씌우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살짝 숨어서 찍기 때문에 노출이 거의 뭐 안 될 수는 없거든요. 뭐 그런 환경들, 좀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들이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바이!